나머지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어제 CNN, MBC, 폭스, ABC, CBS 이 미국의 5대 방송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지독하게 방송을 한 대죠. 특징이요.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트럼프의 청중이 안 보이도록 화면을 찍고, 즉 연설하는 트럼프 모습만 보여줍니다. 전체 청중을 안 잡습니다. 트럼프의 인상 쓰는 장면만 보도하고, 트럼프의 성희롱 발언이나 음담 패설만 부각시키고, 힐러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온화하고 능력 있는 점만 부각시키면서 편파라도 지구상에 이런 편파가 없을 정도의 악의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5대 방송국 사장, 앵커, 기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한바탕 분풀이를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빌어먹을 총살 현장 같았다. 퍼킹, 파이어링 스쿼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가 당선 후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 언론 매체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언론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브리핑을 취재 후에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골프장으로 롬니니 그리고 줄리아니니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조각과 관련되는 장관 자리를 놓고 면담을 해도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사람 갈 때 나와서 군맨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하루 종일 이 귀를 대고 골프장 앞에서 발발 떨거나 트럼프 타워 앞에서 발발 떨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마 엿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이 언론들을 모아놓고 뭔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좀 이제 브리핑을 하고 도와주겠다 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성토장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5대 방송국 사장이나 앵커 기자 30명을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불러놓고 CNN 제프 저크 사장을 지목하며 나는 당신네 방송이 싫다. CNN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CNN이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자,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들한테 이 방에 거짓말장이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이 지자, 울음을 터뜨린 끔찍한 기자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지 힐러리가 졌다고 우는 게 기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 트럼프하고의 토론회 때 예상 질문지를 먼저 줬다라고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자, 실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인 MBC 뉴스 여기자 마르타 레다츠가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옆에 여자 기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아니 힐러리가 졌다고 징징 짜는 여자도 있었다. 이게 기자냐 이렇게 말한 거죠. 또 트럼프는 MBC 뉴스에 데보라 트니스 사장을 향해서 잘 나온 사진도 많은데 꼭 이중턱이 생긴 사진만 갖다 쓴다.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생긴 트럼프가 살찌고 비만하다는 모습, 인상을 쓰는 모습, 실제로 유세 과정에서 이런 방송국이 보도한 트럼프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제대로 된 사진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건설적인 논의가 오갔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가 언론과 불편했던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원하는 것은 공정성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너들한테 나를 위해서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다. 적어도 너희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지난번에 너무 심했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데 서두에 앉혀놓고 전부 한 방씩 돌아가면서 까놓고 이제 막판에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한 방송사 경영사가 공정성이 뭐냐고 뜻을 묻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뺐다가니까 물었겠죠. 트럼프는 진실 트루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어제 막판 해동 의제와 조건이 변경되며 오늘 추락하는 뉴욕타임스와의 해동이 취소됐다. 안 좋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와 새로운 해동이 있을 거다. 뉴욕타임스가 나를 부정확하고 야비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트럼프 이런 측면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중에는 뉴욕타임스가 NYP가 가장 악의적으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 역전되었던 여론이 또 2, 3일 남겨놓고 뉴욕타임스가 조사에서 많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했죠. 트럼프는 대선 승리 이후에 미국에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이날 트럼프 호감도가 46%로 집계됐다. 대선 전에는 37%였는데 9% 상승했고요. 이렇게 이 호감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내각 인선 면접을 이날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의 루시 가바드 하원 의원, 이 루시 가바드 하원 의원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가바드 의원은 국방부나 국무부의 요직 또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여러 군데 피가 섞인 혼혈이고 또 이 아프간 전쟁 등에 참여한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매우 그 여성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인수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과 행정부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성향을 보여온 반대쪽 인사들도 자연스레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자기 정부 요직에 여성 유색인종, 과거 정적을 기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쇼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밋 롬니, 선거 때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심지어 힐러리 캠프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미국을 분열시키고 강성으로 나가서 얼마 가지 못하고 탄핵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지만은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답게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 갖출 부분은 널리 적진을 포함해서 인재를 구하고 또 인종적 편견이 있다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색인종도 또 내각에 집어넣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기본 원칙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지키는 이런 어떤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트럼프가 유세할 때 트럼프 유세장에 나와서 연설을 해준 이 나이젤 파라지 많이 들어봤죠. 영국의 극우정당이라는 영국 독립당의 전 대표. 이 사람은 이 브렉시트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독립당의 대표직을 내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될 줄 몰랐다가 돼서 혹시 욕을 너무 먹을까봐 내놓은 사람인데 트럼프 유세장까지 날라와서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주미 영국 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남우나라 대사에 대한 주문까지도 했습니다. 자, 영국이 뭐 불쾌하다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였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만약에 영국에서 자리를 안 챙겨주면 자기가 자리를 챙겨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라지가 대사로서 영국을 대표하기를 바란다. 잘 해낼 것이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참 한국에 있었다면 박통이 오늘날 저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대선 때 농공행성도 제대로 했을 거고요. 각계에서 사람을 두루 등용도 했을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최순실이 같은 사람이 낄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당선되면 힐러리를 이렇게 가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이메일 스캔들과 클린턴 재단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사회를 두 쪽으로 가른 가장 추잡한 선거로 불렸던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겠다는 뜻인데요. 자, 트럼프는 이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를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위협했지만 이거는 선거 구호고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대선 기간에 공화당 내에서 자기 발목을 가장 심하게 잡았던 민 롬니 전 미국 대선 후보와 이 툴시 가바드 민주당 하원 의원을 각각 국무장관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자리에 발탁하는 걸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강성으로 트럼프를 공격했던 가바드까지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 빌딩에서 이 회사 기자들과 가진 회동에서 결국 오늘 갔네요. 이메일 스캔들 등과 관련해서 힐러리를 기소할 건지 하는 질문에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매우 강력히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녀를 기소하는 것은 미국에 매우 분열적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운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강력히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제목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말로만 본다면 네, 안 하려고 하는데 너 까불면 보낼 수도 있어. 이겁니다. 기자들은 항상 제목을 잘못 다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힐러리 부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그렇다. 그녀는 많은 걸 겪었고 다른 방식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선 기간에 힐러리 깜빵에 보내겠다라는 부분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지지자들이 실망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들이 실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정작 힐러리를 기소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말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내부용 메시지일 가능성도 큰 겁니다. 자, 힐러리도 안 집어넣는데 내 뒷다리 잡고 나를 흔들고 애미겼던 한 전체 100이라고 보면 공화당 상하원 의원 중에서 한 75%는 트럼프 애를 먹였을 겁니다. 혼자 뛰었어요. 몇 명 데리고. 유세 현장에 연설을 해준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힐러리도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너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인수위 이 고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힐러리의 지유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힐러리는 아직 다수의 미국인이 자신을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직면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 측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힐러리는 미국인 다수에게서 부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요, 잘 봐야 됩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힐러리의 여러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당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 유타주 하원 의원인 이 제이슨 샤페저는 이 사람은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언론에 국무장관 4년간 힐러리의 불법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됐으니까 용서해주자 이러고 이제 당에서 트럼프의 이 핵심 척근은 여전히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이 당장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서 힐러리가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선 결과를 재검토하라. 미시간주 등 세 군데에서 해킹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대선 결과가 해킹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주 등의 이 특징을 보니까요, 전부 다 힐러리의 텃밭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긴 지역입니다.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동네죠.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힐러리가 앞서 오다가 마지막에 트럼프한테 진 곳인데요. 펜실바니아하고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에 졌고 특히 위스콘신의 패배가 매우 충격적이고 미시간주는 아직도 개표 중입니다. 지금 두 개 주가 개표가 안 됐죠. 완료가요. 근데 완료가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셌는데 여러가지 시비가 걸려서 아마 진행 중인 됩니다. 물론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16개가 지금 남아있죠. 자, 이달 초 한 기자가 종이 투표 방식만 채택한 주에 비해 위스콘신 등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한 주에서 불균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처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힐러리 선거 불복 캠페인에 동참을 요구하는 단체는 다음 주 초 해킹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참 선부 인정 못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자, 이 컴퓨터 과학자 단체 중에 하나가요, 힐러리의 이 보좌관들에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3개 주에서 조작 가능성을 발견했다. 해킹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위한 해킹을 중단하라는 경고도 했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보안, 국방 선거 분야 보안 전문 교수들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회에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안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여론조사는 조작된 거라며 이 조작된 거라는 트럼프의 선거 기간 중 발언을 크게 비난했기 때문에 또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자기들이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트럼프가 졌다라는 여론조사들 99%의 여론조사가 그랬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잘못됐잖아요.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트럼프한테 불복하려고 그런다면서 하도 퍼부어서 이제는 이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 해킹되었단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고 나서는데 쫄고 앉았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힐러리의 가장 측근 수양딸이라는 후마 에버딘 여동생 헤마 에버딘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시간, 펜실바니아, 위스콘신에서 5만 5천 표가 힐러리에게 이동하면 이긴다고 법무부에 무슨 감사를 요청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걔도 지금 깜빵에 가기 일보 직전이라서 겁이 좀 나겠죠. 자, 미국 대선 개표 작업은 일부 주에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시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현재도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표가 되면서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표가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답니다. 힐러리가 배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힐러리는 지금까지 얻은 표가요 6,375만 표고 트럼프는 6,200만 표입니다. 힐러리가 175만 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에서 져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떨어진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쌤통입니다.